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으로 미국의 4월 고용 보고서 집중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입니다. 10위에는 LG화학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와중에도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은 꾸준히 밝아지고 있습니다. LG화학 오늘 강부하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간판 전문 제조업체 대양금속 9위에 있습니다. 1분기 실적 흑자 기조를 유지했고요.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도 생겨나면서 오늘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리보세라닙에 대한 총 16건의 임상 내용 발표를 앞두고 있는 HLB는 오늘 소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 취소 위기에 놓여 있는 메디톡스는 오늘장 5%대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7위에 있습니다. 6위의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5위는 비트컴퓨터, 4위는 한국알코올, 3위는 카카오, 2위는 SK케미칼, 1위는 제일약품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투자자 글을 함께 보면서 전문가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바로 5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비트컴퓨터입니다. 정부가 원격 의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종목은 20%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워낙에 많이 올라서 저는 더 갈까? 여기서 좀 멈출까 사실 고민이 돼요. 일단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린다면요. 네. 저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 외치면서 토론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컴퓨터에 대한 의견입니다. 상한가에 팔릴까 봐 매도도 못 걸어두겠당 하트 13층 한번 가보자 으쌰으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소축사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러브 아이디도 사랑이 넘치네요. 러브님께서 상한가에 팔릴까 봐 못 팔겠다고 매도를 못 걸어두겠다 하트 이렇게 아주 기분 좋게 네. 기분이 많이 좋으신가 봐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한 20% 이상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상한가를 기록한다. 일단 뭐 김칫국은 먼저 미리 마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저는 추가적인 반등 재료가 있다라고 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종목들도 대부분이 언택트 관련주고, 그다음에 비트컴퓨터뿐만 아니라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상승으로 많이 탔거든요. 이제 원격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도입이 된다 안 된다 그 여부를 이제 따질 게 아니라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분위기를 타고 있는 그런 관심 업종들이기도 하고, 한 가지를 더 놓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건 11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바이든 후보의 이제 공약들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볼 수가 있을 수 있겠고, 그렇게 본다면 조 바이든 후보는 이제 과거에 지금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이제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추진이 또 한 가지가 결국 이제 공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국내뿐 아니라 나중에 11월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뭐 원격 의료가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분위기를 타고 있다는 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대선, 지금 조 바이든 대선 후보의 공약과 지금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상승 흐름을 탈 수 있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바로 볼게요. 쿡님께서 13층까지 한번 가보자 으쌰으쌰 하셨는데요. 지금 12층까지 왔잖아요. 네. 네. 몇 층까지 더 갈까요? 오늘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사실 금요일이기 때문에 힘이 좀 붙일 것 같고요. 네. 어쨌든 13층이라는 건 이제 13,000원 정도겠죠. 네. 13,000원 정도는 이제 목표가 달성하지 못할 만한 가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힘들어도 다음 주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13층 가능할 것 같다 설명을 하셨고요. 다음 게시글을 볼까요? 사이드님께서 이게 무슨 일인가요? 소축사 정리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일까요? 소는 키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소는 누가 키웁니까? 이게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네. 뭐 축사를 정리하고 올 필요는 없고요. 그런 의미구나. 네, 예. 제가 봤을 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서요. 어쨌든 비트컴퓨터에 대한 기대감은 좋지만
이게 이제 뭐 본업을 바꿀 만한 그 정도의 수익을 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비트컴퓨터는 잘 지켜보시다가 13층 위로 올라왔을 때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위 종목 비트컴퓨터 살펴봤고요. 이어서 4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알콜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올해 1분기에 손소독제용 에탄올 공급량이 급증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종목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스탑을 지금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네, 감이 좋네요. 저도 그래요. 스탑입니다. 스탑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토론방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알콜에 대한 의견입니다. 좀 무섭다. 18,500원에 다 털고 배합하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17,600원에 담근 단타김이 왔습니다. 잘못 온 건가요? 물린 분들 2분기 남았는데 뭘 걱정해요? 라고 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한팔님께서 조금 무섭다. 18,500원에 다 털고 배합하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오늘 장중에는 2만 원까지 또 올라가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네, 13,500원에 파셨으면 네. 아직까지도 또 배가 18,500원. 18,500원이요. 네. 그렇다면 뭐 잘 파셨어요. 그래요? 네, 잘 파셨다고 말을 또 바꾸겠습니다. 네. 한국알콜은 사실 뭐 최근에 코로나 이제 소독제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맞아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의 실적을 기반할 수 있고 그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의 수준 자체가 어떠냐 이걸 판단해 본다면 사실 한국알콜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 이 기업은 이미 그 전부터 많이 흔들리면서 단기 물량들이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한 번에 투매가 나오게 된다면 갑작스럽게 이제 주가가 또 밀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실 필요가 없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잘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서서히 정리하는 것을 권유를 해드렸고요. 다음 게시글 볼게요. 파라님께서 17,600원에 담근 단타김이 왔습니다. 잘못 온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가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분 잘못 온 건가요? 네, 근데 물량이 어느 정도를 이제 매수를 했느냐 기준이, 그거에 네. 따라서 사실 수익에 대한 손실에 대한 부분이 커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직 완전히 뭐 지금 확 무너진다는 아니에요. 물량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계속 흔들고 있다는 건 위쪽으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기보다는 어쨌든 오늘 하락에 대해서 일부분은 좀 메워주고 끝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의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반등이 나왔을 때를 한번 노려보시고 매수가 부분에 왔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자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4위 종목 만나보셨고요. 자, 오늘의 3위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20만 원을 가뿐하게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오르다가 오늘은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1%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오늘 살짝 조정을 주고 뭐 며칠 좀 더 조정 줄 수 있지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카카오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 외치고 싶은데 전문가 의견은요? 저는 스탑 그래요? 외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카카오에 대한 의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토론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는 2% 흘렀다. 겨우 1% 하락에 곡소리 금지. 오늘 욕심 안 바랄게. 시가 22만 8천 원만 가주라. 10년 동안 보유할 주식 아니면 근처도 오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제프님께서 네이버는 2% 흘렀는데 겨우 지금 1% 가지고 징징대지 마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공감. 근데 아닌가요? 네. 네이버는 2% 빠졌고 카카오는 1% 빠져 있고 네. 뭐 비교를 해보자면 두 기업을 비교를 많이 하니까 네. 그런 의견을 말씀을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카카오 주가가 올라왔던 이유는 결국은 실적이 기반이 되었고 그 실적을 높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태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19가 이제 지나가게 된다면 실적은 다시 한번 또 정상화가 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가는 사실 좀 많이 올라온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다면 이제 카카오는 저는 카카오보다 네이버를 조금 더 좋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쪽에서의 SNS 서비스 점유율 1위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카카오는 국내에 한정되어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 이미 진출을 해서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좀 한정되어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이제 이 문제를 또 풀거나 또 한 가지가 이제 신규 사업이거든요. 1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신규 사업 실적은 적자 폭이 좀 줄어든 정도. 그래서 신규 사업에 대한 실적도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해외 쪽으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준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 수익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부터는 수익을 좀
실현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국내로 그 사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거의 실적을 반영해서 올라갔다고 봐도 무방하다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자, 그럼 바로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10년 동안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근처도 오지 마라. 그러면 이 투자자님의 말씀에 좀 공감을 하시는 편인가요, 전문가님? 네, 10년 동안 보유를 한다고 해도 사실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가격에 사서 10년 동안 보유하는 것보다 차라리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네. 더 저렴한 가격대 분명히 오거든요. 그 시기에 사놓고 그 다음에 10년을 끌고 가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년 동안에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 주가라는 건 사실 계속 오르지만은 않거든요. 오른 만큼 주가는 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15만 원 부근까지 만약에 나중에 추후에 일정 기간 후에 이 가격대까지 오게 된다면 사실 그때부터 노리셔도 늦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5만 원까지 더 좀 떨어지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으로 적합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2위 만나보겠습니다. 췌장염 치료제인 나파모스타트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강한 효능을, 항바이러스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렘데시비르보다 무려 600배나 강력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SK케미칼이 판매 중인 후탄이 그 임상시험에 사용이 되고 있어서 이 종목이 오늘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더 갈까요, 전문가님? 네, 저는 스탑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스탑입니다.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에 대한 의견입니다. 형님들 이거 어쩜 좋나요? 11층 바보 좀 도와줘요. 지나가던 단타쟁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오르죠? 77,000원에 잡아서 걱정 없다. 님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게시글 볼게요. 지나가던 단타쟁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오르죠? 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뭐 지금은 이제 본인이 단타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만큼 이 기업은 이제 단타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단타쟁인데 물렸어요. 네. 좀 아쉬운데 저는 SK케미칼은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은 다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두 차례 정도 이제 주가 시세가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23%, 24%까지 올라갔다면 꽤 많이 올라온 겁니다. 후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에 적용이 됐다라는 시험을 할 때 후탄이 사용이 됐다. 이 부분 자체는 사실 주가가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올라갈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만 또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가 들어왔는데 이 거래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단타 물량들이 잡혀 있어요. 네, 물량들이 아직까지 다 나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번 더 주가의 어떤 회복세 정도? 그 정도의 여지는 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11만 원 정도, 11층이죠. 네, 그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타로 들어가는 종목이 맞다라고 하셨고요. 11만 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하는 것을 권유해드렸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나파모스타트와 관련된 제일약품입니다. 제일약품은 이 나파모스타트 주성분의 약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무려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52주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러면 마찬가지로 스탑일까요? 아니면 고일까요? 네, 이 종목은 고입니다. 이 종목은 곱니까? 네. 알겠습니다.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약품에 대한 의견입니다. 매도 물량 너무 많다. 100% 상 풀리고 폭탄 투하 나온다. 왜 제일약품만 살아있음? 다 흐르는데 왜 굳건함? 월요일 상한가 출발 가나요? 어찌 되려나?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까요? 매도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100% 이거 상한가 풀리고 폭탄 투하가 나올 거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이분도 어느 정도는 좀 위험을 감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이제 고의견을 드리긴 했지만 예. 이 고의견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늘 상한가를 완전히 잡아줬을 때 그때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한가 부근에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상한가가 지금 현재가를 잠깐 확인을 해보면 자 현재가를 확인했을 때 상한가 부근에서 보통 거래가 안 되거든요. 잠겨버리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잠겨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상한가에서 거래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상한가에 완전하게 오늘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상한가에서 계속 매수를 하지 말라는 의견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에 완전히 안착을 했을 때
고다라고 그 전제 조건을 달아주셨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게시글 보니까 그 월요일에 또 상한가 출발하나요?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다음 거래일까지도 상한가가 이어질까요? 네, 전문가님? 그건 너무 지금 생각하기 좀 이릅니다. 그래요? 상한가 전기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예. 그래서 월요일장 상한가가 아니라 월요일장의 반등이 정도가 나오면 그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조금 나오면은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시라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1위 종목까지 살펴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황민혁 전문가의 핫한 관심주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관심 종목은 클리오라는 기업입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색조 화장품 쪽에서의 강점을 네. 좀 지니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을 보셔야 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최근에 1분기 실적이 괜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코로나19에 대한 최대 피해주가 화장품주라고 이제 계속 거론이 됐었고 이에 따라서 주가는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충분한 그런 가격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클리오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관심 뉴스가 하나 있죠. 바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내 방한 소식이 이제 확실하게 오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된다면 이제 실적이 괜찮고 그 다음에 주가 저평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이슈가 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 22,95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23,000원 전후 정도에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의 경우에는 2만 원 정도까지 좀 여유 있게 잡아두시고요. 위쪽으로 본다면 목표 주가는 29,000원까지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황민혁 전문가의 핫한 관심주는 클리오입니다. 실적도 괜찮고 밸류에이션이 현재 낮다. 그리고 시진핑의 방한 이슈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설명을 하셨고요. 매수가는 23,000원 전후에서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 오늘의 종목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와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영상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